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기준 1급은 78,880원이고 월급 1주 40시간 노동으론 206만 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된 6개월간 최대 45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수급기간과 급여 상한을 늘린 것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남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 9월까지 중기 취업 청년의 최대 200만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된다. 지난 10월 1일 내년 9월 30일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근속대 100만원씩 준다. 또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에서 34살에서 내년 2월 9일부터 15에서 34살로 확대한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133만 7천원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34살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 줄인 사업주, 장려금 지원. 주 평균 실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 시간 단축제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 근무에서 선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 근무 인프라, 정보보안의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된 2천만원 한도로 투자비의 50%, 선택시차 출퇴근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된 3년간 연 250만원, 기준 투자비의 70%를 지원한다. 유아기 노동자가 재택 원격 선택근무 활용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해야. 건설노동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퇴근 때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을 막기 위한 취지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 임시직인 건설노동자가 퇴직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업주가 공제 외에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심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노동자에 지급해왔다.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의 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저소득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의 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환급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내년 중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520억 원 규모의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내년 상반기 별도 공고한다. 출산가구의 주택특별 공급 도입. 출산가구의 주택특별 우선 공급제도가 신설돼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 폐하 포함 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출산 가구의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의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에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내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유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4월께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을 경과하고 규모 100만 평방미터 이상인 택지다. 특별지정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께 출시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은 완화하고 이자율 최대 4.3%, 4.5% 과납입 한도 월 50만원, 100만원는 높였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GTX-A 수서동탄 개통. 내년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KASS 본격 시행. 위치정보 시스템 GPS의 오차 15에서 33m를 1에서 1.6m 이내로 줄여 더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KASS가 시행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득가액 8천만 원이 넘는 공공 민간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 모델 본격 시행. 전국 유인 섬과 공원 휴양지, 상간마을에서 일반 택배,
3kg 이하, 나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까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지자체가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다자녀 가구 철도 운임 할인 혜택 강화 내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고속열차, KTX, SRT, 운임 할인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학교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내년 8월 17일부터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후 관리를 의무화한다.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내년 중 파주-양주 고속도로 25km, 안성구리 고속도로 72km, 와 국립생태원 동서천 IC 일반국도를 비롯한 지방도로가 개통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아동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위해 영아 0에서 2세 반의 아동당 지급하는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현이 정원의 50%를 넘으면 기관은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고위험 임산부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족과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양육비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까지로 확대된다. 0에서 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체 청소년 부모가 받는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비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기 청소년 자립지원 자살, 자해를 시도한 고2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 클리닉이 확대 운영된다.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월 40만원씩 받는 자립지원 수당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스토킹 후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보호 방안 사업 확대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가운데 동반 아동이 있으나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본인에게는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아동에게는 250만원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쌓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 200원에서 내년 183만 3,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해당 100만원씩 이외 과필수 가입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5만 명이 새로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